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개념 강좌 2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자, 여기도 일단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50문제 중에 한 문제는 100% 출제가 됩니다. 최소. 그리고 많이 출제가 될 때는 2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딱 봐도 어떤 게 출제가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고조선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여기서 2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저에게도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도대체 기본이랑 심화랑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심화에서만 나오는 정답 선지나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비록 기본을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본을 공부하다 보니 심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판서 내용은 기본에 맞춰서 잡아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심화에서 나올 수 있다라면서 복습 정리를 할 때는 그걸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이 정도면 나 심화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심화 강의를 또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조선을 볼 거예요. 고조선을 볼 건데 지금 여기 당군 신화를 띄워놨지만요. 먼저 판서로 정리를 하고 고조선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고조선의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가장 정령적인 레파토리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번호를 써 매겨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고조선이네. 나머지 내용 고조선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위만 조선이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앞에 잠깐 PPT를 띄웠지만 고조선의 당군 신화 또는 고조선에 있었던 번금 8조, 8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던져놓고 다음 내용을 해석하는 거. 요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부분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선의 어떤 특징들, 어떠한 것들이 정답에 들어가고 제시문에 들어가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조선이란 나라는 언제 그러면 만들어졌을까요?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어요.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자 당군 왕검, 지배자, 최초의 지배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구석기, 신석기, 총동기, 철기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총동기, 철기 중에 처음으로 계급이 등장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총동기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국가이자 최초의 지배자였던 당군 왕검이 등장했던 당연히 그 시기는 총동기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무슨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총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고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는 걸 어떻게 할까요? 역사는 팩트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군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군 신화가 최초로 쓰여졌던 책이 무슨 책일까요? 자, 나중에 고려시대에 가서 다시 한번 잡을 거예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삼국사기가 당군 신화가 최초로 있었다? 띡 틀렸습니다. 자, 당군 신화는요. 삼국사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실었던 책은 바로 삼국유사가 된다라는 거. 똥 싸는 게 아니에요. 일현 스님이 쓰셨던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는요. 책이 사기예요. 삼국사기는요. 책이 사기예요. 당군 신화가 엄성용. 부식부식 덩어리.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김부시가찌가 썼던 책이 사기예요. 당군 신화가 엄성용. 삼국사기는 당군 신화가 없었다라는 거. 나중에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구분하는 걸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고려시대에 가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려 후기 때 나왔던 일현의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당군 신화를 실어 넣으면서 이제 이걸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하긴 하지만 제왕웅기라는 책에도 당군 신화가 실려져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나중에 고려시대 가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군 신화를 해석하는 게 또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제가 PPT를 띄워놓고 정리를 해드릴 건데 마지막 내용만 다시 여기 적어볼게요. 자, 당군 신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베어, 웅녀가 됩니다. 맞죠? 하늘에서 내렸던 우리 환웅, 맞죠? 하트 뿅뿅뿅뿅, 알라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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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 응애예요? 애가 태어납니다. 맞죠? 그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당군 왕검이죠. 여기서는 일단 당군 왕검만 잡을게요. 자, 당군 왕검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끊어야 됩니다. 당군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검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is king, is king. 정치적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고조선의 당군 왕검은요, 제사와 정치를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다 헤쳐먹잖아요. 자기 혼자 다 해버리잖아요. 맞죠? 이걸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조선의 당군 왕검은 제사와 정치를 자기 혼자 다 해버리잖아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일치의 사회였다 또는 재정일치의 지배자였다라는 거. 이게 고조선의 또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재정일치의 지배자였던 당군 왕검이 있었고요. 고조선은 또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거. 요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는 이랬던 고조선이 힘이 좀 강했구나. 또 당군 왕검이 힘이 좀 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고조선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시기 때 중국을 보게 되면요. 중국은 어떤 시기냐? 여러분들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춘추 전국시대. 이거를 통일했던 게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이잖아요.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중국은 분열기에 빠집니다. 그 춘추 전국시대였던 거예요.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수많은 나라 중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연나라랑 고조선이 한때 서로 맞짱을 뜰 정도로 강했다라는 거. 요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고조선의 힘이 좀 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냐. 자, 이때 당군 왕검 부왕에서요. 당군 왕검 준왕으로요. 왕위 부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를 넘겨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랑 아들은 나이 차가 어떻게 돼요? 나이 차가 크잖아요. 나이 차가 큽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아요. 왕의 힘이 약해요. 꼴까닥 죽어버리고 어떻게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을 때 아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왕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신하들에게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이 차가 심하게 나고 왕의 힘이 약할 때는 죽게 되면은 나랑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나의 친동생 또는 사촌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부왕에서 준왕으로 아빠에서 아들로 왕위를 넘겨줬다? 고조선이 힘이 좀 세졌구나. 당군 왕검 힘이 좀 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 요걸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때 힘이 강했다라는 증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당군 왕검 준왕이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관직을 줘요. 상, 경, 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을 줍니다. 이게 또 왜 큰 의미가 있냐? 자, 제가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상이라는 관직을 줬어요. 자, 여러분들 상이라는 관직의 권한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오버하면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 죽여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촬영하고 있는 피디님에게 피디님, 당신은 장군이에요. 권한은 여기까지예요. 오버하면 죽여버려요. 맞죠? 이런 식으로 내가 케어 가능한 만큼만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을 내가 케어 가능한 만큼만 줬기 때문에 권한을요. 내가 완벽하게 내 손아귀에서 주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힘이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의 스토리를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좀 이따 보겠지만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8개 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3가지만 전해지고 있어요. 이 3가지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
또 한능검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그냥 8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서는 이거를 범금 8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지하는 거죠. 규범. 지켜야 되는 거. 8개를 어겨서는 안 되는 거. 범금 8조라고 부른다라는 거. 네. 그리고 6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왠지 모르게 여기에 옛날부터 고조선이 지배했을 것 같아. 땅을 막 팠어요. 팠더니 나오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왠지 옆 스튜디오도 예전에 고조선이 지배했을 것 같아. 가서 땅을 막 팠어요. 팠더니 나오는 아이템이 있는 겁니다. 오, 대박. 저기도 있나? 저기까지 가서 팠더니 저기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 자, 고조선이 있었다라는 곳에만 가면은 항상 나오는 아이템과 유물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아이템과 유물이 나오기만 나오면 여기는 예전에 누가 지배했던 곳이에요. 고조선이 지배를 하거나 고조선이 활동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템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청동기 시대를 배웠어요. 청동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 빅3 뭐가 있었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 높이 들었던 비파형 동검, 그렇죠? 은동진 족장의 힘을 보여주는 이 비파형 동검이 또 이때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은동진 족장 군장이 꼴까닥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낑낑깡깡 낑낑깡깡 수백 톤의 돌을 옮기면서 고인돌을 만들어서 저를 묻어줘야 됩니다. 맞죠? 고인돌. 이때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유적이죠, 유적 이거는. 그리고 하나가 또 기억나세요?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에서 레벨업을 하면서 손잡이가 달렸던 미송리식 토기. 이게 또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유물이다라는 거. 빅3.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좀 이따 8조법 보겠지만 8조법을 통째로 던져놔요. 또는 당군 신화를 통째로 던져놔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이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아이템 3개를 동시에 둥 던져놔버려요. 다음과 같은 유물과 관련된 영역을 나타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고조선의 나머지 내용들을 또 정답으로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위만 조선을 봐야 돼요. 자, 위만 조선은요. 중급 레벨에서는 여기가 또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단독으로 나올 때 항상 중급 레벨, 중급이 아니죠. 바뀌었으니까요. 기본에서는 딱 정답이 2개로 걸립니다. 정답이요. 자, 그러면 기본에 나오는 레파토리 패턴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었으면 이 당시 때 여기에 고조선이 있었어요. 맞죠? 고조선이 있었는데 중국이요.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시황. 근데 이 진시황이요. 일찍 죽습니다. 죽고 나서 바로 진나라가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그 빈자리를 메꿨던 나라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중국에. 그러면서 진시황이 죽으면서 이 혼란에 빠지면서 지금 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는 이 혼란기예요. 이 혼란기를 역사에서는 진한교체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진한교체기 때 얼마나 안에서 전쟁도 벌어지고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때 중국의 위만이라는 아저씨가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 1200여 명 정도를 데리고 중국을 떠나 고조선으로 옵니다. 이때 고조선의 당군 왕검이 누구였냐? 왕이 부자 상속으로 받았던 그리고 또 상경, 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을 신하들에게 줬던 당군 왕검 준왕입니다. 이 준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위만이. 준왕, 준왕, 준왕. 우리에게 먹고 살기를 좀 주면 안 되겠어요. 준왕. 너무나 힘들어요. 준왕. 그러자 이때 준왕이 어떨까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 우리의 또 민족이요. 아, 또 정의 민족이에요. 아, 또 정이 많아요. 그래서 알았다 위만. 저기 보이지 않는 저곳 변두리 지역이 어떻게 수비를 좀 국경 수비를 좀 맡아라. 변방 수비를 맡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때 위만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해요. 뭘 목격을 하냐? 당구왕검 준왕이요.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까 제가 잠깐 꺼내들었던 비파형 동검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충격에 빠집니다. Why? 실제로 이미 중국은
진안 교체기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시대 때 그들은 이미 철기를 신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 이 고조선은 철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허, 어떻게 이렇게 찐따 같은? 어허, 그러면서 위만이 야, 당군왕검 준왕요, 나랑 한판 붙자 거먼요, 한판 붙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콜 한판 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철검을 휘두르는 위만에게 이 당군왕검 준왕이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당군왕검 준왕은요, 위만 조선에게 패하면서 밑으로 도망을 가요. 다행히 죽지는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진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위만은 고조선을 틀어지면서 이때부터 위만조선이 됩니다. 여기 흐름을 잡아드렸는데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제시문에 그렇게 던져놓고 다음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위만조선의 특징 두 가지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면 위만조선이 흥행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자, 위만조선이요, 철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준왕을 몰아냈잖아요. 그러면 위만조선이 들어선 뒤부터 위만조선은 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철기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라는 거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 전까지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어요. 근데 갑자기 철로 된 농기구로 농사를 짓습니다. 생산력이 폭발해버리겠죠. 전쟁을 할 때 총동기 무기를 쓰다가 이제는 철제 무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 스케일도 커질 뿐더러 군사력이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개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떼돈을 법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거를 또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중개무역이 뭐냐? 자, 여기 있는 진안 교체기가 끝나고요. 이제는 진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중개무역을 했던 위만조선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진율이 쩔어요. 마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이윤이 엄청난 거예요. 위만조선이요, 한나라의 물건을 받아다가 밑에 진나라에 갖다 팔아요. 그 다음에 또 진나라의 물건을 받아다가 한나라에 갖다 팝니다. 아, 이게 마진율이 쩔다니까요. 마진율이 엄청나요. 이윤이 엄청납니다. 왜? 제가 또 이 중개무역을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대학생 때 한번 해봐서 알아요. 제가 대학생 때 쇼핑몰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아, 물론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나름 쇼핑몰 1세대입니다. 그때 성공했으면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뭘 떼었냐면 중국에서요, 그때 아디다스, 나이키 짝퉁을 좀 떼온 적이 있었어요. 뭐 소규모로 떼온 적이 있었어요. 떼었었는데 가격이 엄청 싼 거예요, 짝퉁이. 자, 지금 또 아마 가품을 팔아요. 뭐 쇼핑몰 사이트 보시게 되면 정품이 보통 한 1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가품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아마 한 3만 원, 4만 원에 팔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이 뭐냐면 10년 또 더 전에 그 가격에 제가 팔았었어요. 제가 팔았으면 기억을 하죠. 뭐 많이는 팔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그때 얼마에 떼왔냐? 대박입니다. 800원, 900원에 떼와서 3만 원, 4만 원에 갖다 팔았어요. 마진율이 쩔죠. 근데 왜 망했냐? 역시 중국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를 떼다가 이제 믿고 대량으로 물건을 뗐어요. 260을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뗐습니다. 박스를 딱 열었어요. 박스를 열었더니 이런 젠장 빌어먹을 신발이 다 짝짝입니다. 한쪽은 260, 한쪽은 270이에요. 이거는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때 또 뭐가 유행을 했냐면 10년도 더 전에 그 유명 브랜드 신발에 뭐가 들어간 유행이냐면요,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농구 리그 아시죠? 전 세계 농구 리그 넘버1 NBA. 그 NBA 각 팀에 있는 마스코트가 신발에 박히는 게 유행이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마스코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농구는 몰라도 그 사람은 압니다. 에어 조던, 마이클 조던 아저씨, 맞죠? 이 마이클 조던이 소속돼 있던 팀이었던 시카고 불스라는 황소 마크 마스코트를 가진 그 팀, 그 팀의 엠블럼이 마스코트가 신발에 박히는 게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거를 또 대량으로 뗐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박스를 열었어요. 왜? 나도 신으려고 열었는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역시 중국은 믿으면 안 됩니다. 황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코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좀 머리를 써봤어요. 팔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돈 주고 떼는 거니까. 중국이라서 이거는 환불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파워레인저 신발로 한번 팔아봤습니다. 그래요. 역시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망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옷을 뗀 거는 제가 또 패션에 관심이 많긴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좀 과했어요. 패션이 한 10년 앞서갔습니다. 아무도 저의 옷을 사질 않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제가 직접 모델을 했어요. 척척척. 사뿐하고 침착하게 더 망합니다. 매출이요. 바닥을 뚫다 못해서 어떻게 지구해까지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역시 모델을 쓸 때는 모델 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입으니까 옷이 그렇게 한없이 싸 보입니다. 어쨌든 망했어요. 중요한 건 망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중개무역의 묘미입니다. 이게 마진율이 쩐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 중국의 한나라가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이 위만조선은 하는 것도 없이 중간에 껴서 떼돈을 벌고 있네. 그러면서 한나라가 자기 외교 사신이 뭐 죽었니 뭐 어쩌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면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던 한나라의 황제가 7대 황제였던 한무제입니다. 이 황제 이름 몰라도 돼요. 한무제가 쳐들어올 때 마지막에 맞서 싸웠던 위만조선. 큰 틀에서 보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은 아셔야 돼요. 왠지 모르게 우거지가 생각이 나는 우고왕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 우거왕이 왕검섬에서 맞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패합니다. 패하면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수도를 함락당하면서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지배를 하잖아요. 지배를 하는데 이 넓은 고조선, 위만조선의 땅을 완벽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한나라가 어떻게 멸망시킨 후에 4군데 지역에 식민지 기구를 설치를 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만들었던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를 4군데 지역에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나라가 4군데 지역에 설치했다 그래서 이거를 한사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8조법이 있었잖아요. 이 8조법만으로는 완벽하게 위만조선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이 심하니까. 그래서 법이 8조법이었던 게 한나라가 점령한 뒤부터는 60여 개의 법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이건 뭐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철기의 본격적인 수용, 중개부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다. 이게 위만조선 문제로 나올 때 기본에서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였다라는 거. 맞죠?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정답. 당군신화, 삼국요사, 제왕운기에 있었다. 정답. 당군왕검은 재정일치의 지배자, 재정일치 사회를 보여준다. 정답. 그 다음에 한때 옆나라와 맞서 싸울 정도로 강했다.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이 부자 상속, 상경대부 장군. 여기는 또 고조선의 당군왕검이 이미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영역을 나타내는 3가지 아이템, 번금 8조까지. 맞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지우고요. 내용은 다 잡아드렸고 PPT로 번금 8조랑 그 다음 8조법에 해당되는 내용들, 당군신화 내용들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가시게 되면 여기죠. 당군신화 내용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기본 레벨에서는 이걸 통째로 던져놓고 해석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다 알아요. 아는 다음은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초딩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신나게 당군신화를 배워왔습니다. 다 알아요. 먼저 환인의 아들이었던 우리 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파, 아버지.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밑에 내려가서 밑에 있는 인간들을 해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였던 환인이 좋다 아들 내려가라. 내려가죠. 그럼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 지금 웅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맞죠? 이건 또 뭘 보여주는 거냐? 나는 하늘 부족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을 보여줍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뜩 보니까 너무나 불안해요. 아, 얘
아, 혼자 보내기 너무나 불안하다. 아들아, 3명을 붙여주겠다. 누굴 붙여주냐? 풍백우사운사. 풍, 아는 한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람풍, 바람을 부르는 사람. 우, 비우, 비를 부르는 사람. 운, 구름운, 비구름을 부르는 사람. 전부 다 날씨를 주관하는 할아버지 3분을 붙여줘요. 그럼 이걸 왜 붙여줬을까요? 이 3명을 같이. 이거는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 자연물은 농사를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아,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농경을 중시 여겼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손을 잡고 내려오죠.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밑에 있는 인간들을 해피 행복하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줍니다. 그게 그 유명한 홍익인간 정신이죠. 그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달려옵니까? 그래요. 이렇게 또 달려오죠. 바로 다들 아신 것처럼 베어와 타이거가 달려옵니다. 웅 사람이 되고 싶어. 웅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이때 웅이 뭐라고 일합니까? 사람이 되고 싶니? 그래? 그러면 쑥과 마늘 웰빙식으로 100일 동안 맛있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역꾸역 먹다가 우리 타이거가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가 이런 진작 나는 못 먹겠어요. 발로 뻥 차고 나가버립니다. 맞죠? 그리고 우직했던 우리 곰 신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는 것처럼 웅녀가 되는 거죠. 이 스토리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도대체 담고 있는 거냐? 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있죠. 곰과 호랑이는 뭐냐면 베어와 타이거는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동식물을 숭배한다라는 토테미즘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결국 사람이 못 됐잖아요. 뛰쳐나갔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한판 붙은 거예요. 그리고 곰 부족이 승리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그 곰은 결국 아름다운 웅녀가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AOA의 설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쁩니다. 그걸 봤던 우리 환웅 하트 뿅뿅뿅뿅 한눈에 반합니다. 사랑한다 웅녀 나랑 결혼하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결혼을 하죠. 딴딴따단 응애요 태어났던 게 바로 당군왕검입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여기 지금 여기 내용은 또 뭐냐면 하늘 부족과 지금 곰 부족이 서로 결혼을 한 거잖아요. 다른 부족이잖아요. 그럼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 부족 바깥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족외 혼을 보여준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걸 통째로 줬을 때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이 정답이 되고 아니면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잡아드렸고요. 고조선은 아까 정리 판서해드렸던 거고,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총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영역을 나타냈던 3가지 아이템 설명해드렸고요. 한때 연나라를 공격할 정도로 맞짱을 뜰 정도로 강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요거는 심화입니다. 심화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연나라에게 오히려 또 공격을 당해서 영토가 쪼그라들기도 해요. 자, 연나라 장수였던 징계라는 아저씨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영역 지역에서 이탈을 해서요. 좀 이따 지도로 보겠지만 서쪽 지역을 잃어버리고 중심지를 옮기게 되는 사건을 겪게 돼요. 이게 바로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 문제가 나올 때 심화에서는 이게 정답 선지로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리고 앞에 봤던 왕이 부자 상속, 상경대부 장군, 준왕이 이런 관직을 줬다라는 거 맞죠? 그리고 영역을 나타냈던 범위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원래 초기에는 여기까지 중심지였는데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아서 일로 중심지가 옮겨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앞에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입니다. 위만조선은 위만이 준왕을 쫓아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흥행했던 거, 기본 레벨에서는 철기의 본격적 수용,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만 아시면 되는데 심화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앞에 기억나세요? 징계의 침략으로 어떻게 약간 쇠퇴를 하였다. 이거는 위만조선 이전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위만조선 문제로 문제를 낼 때는 그게 선지로 들어가게 되면 오답이 되는 거죠. 위만조선 때 쓰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기억나세요?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힘이 강해지면서 진번이랑 임둔원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복속시켰다라는 거. 자, 그리고 멸망입니다. 멸망인데 멸망 같은 경우는 역계경 무리가 있어요. 요거도 아까 제가 판소론 안 잡아드렸잖아요. 요거도 심화에 나오는 거예요.
역계경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왕이었던 우고왕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나 왕이 내 말을 안 들어주네? 익 삐져요. 삐지면서 어떻게 밑에 있는 진나라로 가버립니다. 그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거도 지금 위만 조선 때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위만 조선 문제가 나올 때 요거 두 개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리고 우고왕입니다. 마지막 왕 우고왕. 우고왕은 어떻게 중개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던, 맞죠? 우리 한나라 입장에서 눈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러 들어옵니다. 아, 제가 또 그걸 안 보여드렸네요. 제가요, 그 쇼핑몰을 망해버린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지금 또 옷을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자랑한다는 깜빡했네. 짜잔짠짠짠짠. 대단합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광고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고등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할 때 책 사면 애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제 욕심입니다. 빚을 지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원급제예요. 맞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100% 자수. 장원급제입니다. 그냥 자랑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망했다라는 거고, 아까 기억나세요? 네 군데 지역에 한 사군을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낙랑군, 진번군, 현도군, 임둥군. 여기 앞에서 여기 복속했잖아요. 여기 지역에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위만조선이 영역을 확보한 거고, 이 확보했던 지역에 식민지 기구를 설치한 게 바로 진번군, 임둥군입니다. 나중에 한나라가요. 그래서 여기 내용 또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번금 8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번금 8조를 통째로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는 여기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던졌을 때는 아, 이거 고조선 건에 고조선 내용 찾으면 정답이고요. 한번 가볼게요.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선생님이요, 이제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사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겠어요? 초딩 6년, 중딩 3년, 고딩 3년, 최소 12년 가까이 공부를 하신 베테랑입니다. 맞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최소 10년 가까이 한국사 선생님을 만나왔는데 들었던 선생님 중에 수업을 제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 이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은동진 수업을 이렇게 못하나?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는데 갑자기 스튜디오에 납입을 해서요, 칼로 푹푹푹 찌른 거예요. 날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 죽인 여러분들은 즉시 뭐가지 댕강 같이 죽는 거예요. 바로 사형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노동력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너무나 슬프게도요, 에듀윌은 지금 한능검 개정된 강의를 저만 찍고 있어요. 에듀윌에서는 넘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 넘버원이에요. 왜? only one, 나만 찍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더 이상 에듀윌에서는 한능검 강의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다른 강사 구하겠지만 한동안은요, 나의 은동진의 노동력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형벌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보상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여전히 은동신을 죽이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여전히 은동신의 수업에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아, 은동신 10년 넘게 내가 한국사 수업을 들었지만 이렇게 수업 못하고 강의 못하는 사람 내가 난생 처음 본다. 참을 수가 없다. 죽이지도 못하니까 어떡해. 스튜디오에 또 난입을 해서 이번에는 선생님의 뺨을 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경찰에 전화를 할 거예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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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옵니다. 여러분들을 잡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나는 여러분들이 날 다치게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신체를 다치게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뭐로? 곡물, 쌀로써. 맞죠? 먹는 곡물로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 아, 곡물로서 보상을 한다네. 농경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이 가진 뭔가를 가지고 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가진 뭐, 개인사, 보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강의를 못하는 강사를 처음 봤지만 죽이면 내가 죽어. 때리면 어떻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래도 어떻게 이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제 퇴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옵니다. 미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띠띠띠 들어갔습니다. 숨어서 비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편의점에 도시락을 사러 잠깐 나갔어요. 나갈 때 여러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희 집에서 감 나가는 걸 훔쳐 가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근데 정말 슬프게도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그렇게 비싼 건 없어요. 제일 비싼 게 그나마 전기밥솥. 제가 또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잘 타서요. 전기밥솥이 그거예요. 말하는 전기밥솥이에요. 자랑하는 전기밥솥입니다. 그나마 또 비싼 게 노트북 정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밥솥은 너무 무거우니까 노트북을 챙겨서 도망가다가 저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또 신고를 합니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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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여러분들 잡아요. 잡는 순간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나의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 순간 나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노비는 너무합니다. 노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잘못은 했지만 방법이 있어요. 뭐? 또 저의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해주면 돼요. 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 돈을 내면 됩니다. 집에 잡혀 들어가서 어떻게 도둑질을 한 자는요. 자,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냐? 자, 일단 노예가 돼요. 도둑질하다 잡히면. 이걸 통해서 바로 뭡니까? 노비제도가 있었구나, 신분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고요. 50만 전을 내놨대요. 화폐를 사용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돈으로서 또 하잖아요. 또 여기도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조항은요. 어떤 거냐면 보통은 요거 3개만 던져놔요. 여기 마지막 4번째 거는 여자는 모두 종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박한 짓을 하지 않는다. 가부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뭐 알아도 그만. 근데 나와서 어차피 보면 읽으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1에서 3까지 내용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8조법, 범금 8조의 내용을 잡아드렸어요. 자, 이제 한 문제를 해결했고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은 각 나라의 풍습을 파악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마다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그 풍습을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에 각 나라의 독특한 풍습을 제시문에 둥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해당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본이든 심하든 보통 한 개의 나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2개의 사료를 던져놔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국엔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간혹 가다가 기본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독특한 풍습을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나라를 지도에서 고르시오. 그 풍습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는데 너무나 슬프게도 지도에서 위치를 찾지를 못해서 틀리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위치를 먼저 잡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위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 그리고 기억나세요? 부여에서 눈을 감아도 활을 쏘면 백발백중, 뒤로 쏴도 백발백중, 발로 쏴도 백발백중. 그래서 부여의 왕자들로부터 슈퍼 왕따를 당했던 고주몽, 고주몽이 런 밑으로 도망을 쳐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죠. 자, 왜 북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오랑캐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부여에서 도망쳤던 고주몽이 만들었던 고구려는 부여 밑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해안가 유역으로 가게 되면 옥저동의 진안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암기법이 있어요. 자,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은동진. 와우. 은동진. 와우. 판타스틱 베이베. 옥저동의 진안 은동진. 와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여기서 이제 강의를 끝내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능건 시험을 치는 그날까지 저의 이름을 까먹진 않을 겁니다. 은동진, 옥저동의 진안, 그리고 이런 변태 오타쿠, 이런 변태 오타쿠. 변태는 구석에 짱박아 둬야 됩니다. 바로 변안. 무슨 변태? 철변태입니다. 철변태. 철이 썩어났던 철변태 변안. 그리고 전라도 일대 한강 유역까지 마한. 여기를 묶어서 우리는 삼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여를 가, 고구려를 나, 옥저를 다, 동해를 라, 삼한을 묶어서 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풍습 던져놓고 지도에서 고르시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나라들이 그러면 언제 등장을 했냐?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후예요. 고조선 멸망 전후 마이너스 플러스 100년 사이에 등장했던 나라입니다. 이들이 바로 초기 철기를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초기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요. 그리고
왜 이 각 나라마다 독특한 풍습이 나올까요? 간단해요. 그들이 처해 있는 자연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는 암기가 아닙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암기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날 만났잖아요. 암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자연 환경을 이해를 하면서 풍습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빤스만 입고 뛰어다녀요? 더우니까. 에스키모인들은 왜 껴입고 다녀요? 추우니까. 맞죠? 그것처럼 각 풍습에 따라서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라는 거. 이제 그러면 부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부여가 있는데 먼저 판서로 잡아보겠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이 어디냐면요. 바로 초원지대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초원지대가 뭡니까? 이거예요. 축구장 같은 잔디풀이 숑숑숑숑 나 있는 지역이에요. 농사를 짓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동물을 잡아다 기르는 목축을 하기에는 딱이에요. 그래서 부여는 목축이 메인입니다. 이게 자연 환경이에요. 자, 그러면 부여는 어떤 체제였냐? 연맹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군장 국가에서 이스킹,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맹왕국은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스킹, 왕은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 왕이 완벽하게 귀족들, 부족장들을 컨트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킹, 왕은 수도를 다스리지만 지방 각 지역에는 부족장이 다스려요. 그 부족장 이름이 누구냐? 바로 마가우가처가쿠가, 마가우가처가쿠가, 마가우가처가쿠가라는 부족장 4명이 다스립니다. 자, 이 4명이 동서남북, 왕이 중앙 수도를 다스리고 동서남북에 마가우가처가쿠가가 다스린다. 그래서 4군데로 출동한다. 사출도를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여 문제로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고 선지로 제일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우가처가쿠가가 무슨 의미냐? 자, 뒤에 가가 있잖아요. 요 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몽골인 중에 아는 사람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너무나 유명한 테무친, 징기스칸, 그리고 쿠빌라이 칸. 나중에는 보통 징기스칸은 다들 아십니다. 이 칸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두머리라는 의미예요. 이 칸의 옛말이 가예요. 가. 이게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앞에 마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는 한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말마. 말을 많이 가진 우두머리예요. 소우. 소를 많이 가진 우두머리입니다. 돼지저. 돼지를 많이 가진 우두머리. 개구. 개를 많이 가진 우두머리. 자, 부여는 뭐가 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축이 메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동물을 많이 가진 부족장의 파워가 센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마가우가처가쿠가가 되는 겁니다. 맞죠? 마가우가처가쿠가가 어떻게 4군데로 출동하는 사출도를 지배했다라는 거. 윷놀이의 유래를 여기로 보게 돼요. 독에 걸린 모. 자, 그래서 여기 부여를 잡아드렸고요. 실제로 그래서 왕이 얼마나 힘이 약했냐면 실제로 부여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흉년이 들었대요. 마가우가처가쿠가가 힘을 모아서 왕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부여다라는 거. 자, 그리고 부여는 이런 중앙체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경이 척박해요. 초원지대니까 일단 농사가 안 되잖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고구려는 환경이 더 척박해요. 산악지대입니다. 더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러한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법이 엄격해요. 무슨 말이냐면 법이 느슨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척박하니까 지들끼리 약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헌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살인마들 대놓고 활동합니다. 법이 엄격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약탈을 막기 위해서. 한 번 실책, 한 번 잘못하면 12배로 무르는 겁니다. 응동진, 너 너무 수업 못해. 뺨 한 대 맞아라. 싸대기를 탁 때렸어요. 그러면 어떡해? 저는 신고하는 순간 이 법이 발동되는 거예요. 나 뺨을 때린 여러분들의 뺨을 어떻게 12배로 무를 수가 있습니다. 뺨을 12대를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닥닥닥닥닥닥닥 왕복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책시비법. 그 다음에 또 고구려와 부여에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요 또 에오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의 사랑스러운 와이프 설현, 서방님, 동진씨 너무나 보고 싶어요. 우리 동진씨 어떡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모았던 저의 재산들을 싹 다 챙겨서 어떻게 할까요? 동진씨 보고 싶을까요? 안녕 떠나서 자기 엄마 아빠네 집으로 갈 겁니다. 설마 저의 부모님 모시고 살까요? 버리고 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의 재산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척박했던 부여나 고구려는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이었던 제가 죽어버리면 저의 와이프 설현, 형수를 저의 친동생 혁이,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 혁이가 취득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형사취수제입니다. 그러면 저의 노동력이 아니라 저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여와 그다음 고구려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부여에 있었던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제가 죽었어요. 저는 살아생전에 강의의 왕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분명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저의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 그래요. 슬프지만 제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죽어야 돼요. 왜? 죽어서 제 수업 들어야 됩니다. 그게 순장이에요. 왕이 죽으면 왕이 생전에 부렸던 노비들을 같이 묻어버립니다. 정말 잔인한 풍속이지 않나요? 왠지 모르게 매운 고추장이 생각나는 순장. 이 순장이란 풍습은 오랑캐와 붙어 있었던 부여에만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제전법.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기 전에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이 오를까 말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점을 치므로 갑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면 이길까 질까 궁금하잖아요. 점을 어떻게 쳤냐? 우제전법. 살아있는 소를 죽여버립니다. 다리를 잘라요. 다리 굽이 있잖아요. 소의 굽에다가 어떻게 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므라들면은 좋은 소식, 벌어지면 나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때는 동물 소가 정말 중요한 동물입니다. 이거를 죽일 수 있다는 거는 목축이 메인이었던 부여만 가능하겠죠. 소를 많이 가지고 있던 우가가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부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우가 저가구가 사출도와 함께 시험의 문제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는 또는 힌트로 제일 잘 들어가는 부여의 제천행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른 나라는요. 보통 제천행사가 다들 10월 달에 있는데 일단 부여라는 나라만 12월 달에 하늘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뭘까요? 이겁니다. 오 하느님, 올 한 해 농사가 너무너무너무 잘 됐어요. 내년에도 부탁해요라고 비는 거예요. 농사가 망했다. 하느님 농사 망했죠. 내년에 다시 부탁해요라고 비는 겁니다. 근데 부여는 목축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아니라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10월 달엔 왜 합니까? 자, 10월 달에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연휴가 있잖아요. 뭐? 획곡식 획과일을 먹는 추석. 추석이래요, 추석. 추석 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농사가 끝났으니까. 근데 부여는 목축이 메인이니까 사냥을 하는 겁니다. 12월 달에. 선생님, 너무 춥지 않나요? 사냥하기 딱 좋아요. 왜? 12월 달에는 동물들이 나무에 숨을 데가 없잖아요. 나무가 다 숲이 다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사냥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지냈던 제사가 바로 맞이할 영, 북고,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하늘의 신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북이 등장해야 됩니다. 북을 치면서 어떻게 하늘의 신을 맞이했던 거예요. 북이 작습니다. 더 큰 북을 가져왔어요. 자, 북을 치면서 어떻게 하늘의 신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한능검 시험을 치는 그날까지 이걸 기억을 못해요. 암기법이 있습니다. 갑니다. 부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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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이 같나요? 지금 피디님이 약간 까우뚱하고 있어요. 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여영!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비웃지 마요. 분명히 시험에 영고 나와요. 그러면 딱 제시문으로 보는 순간 오! 은동진 쌤! 오! 부여영! 부여영!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PT로 한번 가볼게요. 자, PPT로 가기 전에 여기 좀 지우고요. 몇 개만 쇽쇽쇽쇽쇽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요거 지우고 맞죠? 요거 이렇게 지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마가우가 저가구가 네 군데로 출동했다. 사출도를 지배했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축이 메인이었고 그 다음 순장 우제정법 형사취수제 일칙 12법 그냥 있었다. 제일 중요한 거 영고입니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있는 거 풍습이나 사료 몇 개 던져놓고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부여 내용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다시 뿅뿅뿅뿅뿅뿅 PPT로 가볼게요. 판서로 가볼게요. 자, 고구려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앞에 봤던 부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도망쳐서 나라를 만들다 보니 산악지대에 나라를 만듭니다. 산악지대에다가요. 자, 그리고 도망쳐서 만들다 보니까 산악지대였고 그렇다 보니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요. 산에서 뭐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경제냐? 항상 다른 나라를 삥 뜯고 다니는 약탈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구려의 밥이 누굴까요? 옥조동해입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리고 이들이 신나게 약탈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뺏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 이름을 부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부여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이 부여와 비슷해요. 일단 고구려도 영맹왕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왕의 힘이 약해요. 왕이 완벽하게 부족장들, 귀족들의 힘을 억누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목축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는 마가우가 저가구가가 없어요. 그냥 큰 가라 그래서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고추가라는 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왕이 완벽하게 이 부족장들을 컨트롤하지를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요. 이들 각각의 가들이 자기 밑에 있는 애들에게 관직을 줘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아직까지 왕의 힘이 약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자, 조위, 선인이라는 관직을 주기도 합니다. 밑에 있는 가들이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도 환경이 척박해요. 부여보다 더 척박합니다. 똑같이 일책 12법, 형사치수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제천행사와 독특한 고구려만 있었던 풍습,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소옥제라는 게 시험에 들어갑니다. 걸리는 거예요, 문제로. 자, 그러면 소옥제가 뭐냐? 한자를 풀면요, 사위서, 사위가 집옥, 사위가 집을 짓고 사는 제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요, 또 AOA 서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트렌드로 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장인, 장모, 설현 엄마, 아빠 저 떠날게요. 우리 설현 행복하게 해줄게요. 잘 지내세요. 안녕, 안녕. 떠나는 게 최근 정상적인 결혼의 양식이자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만약에 설현과 결혼을 했다고 설현네 집에서 설현을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설현네 집에 노동력이 하나가 줄어버리잖아요. 한 명이. 맞죠?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했던 고구려는 그 노동력 하나도 소중한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설현과 결혼을 하게 되면 설현네 엄마 아빠, 저에게는 장인 장모죠. 장인 장모 집 옆에다가 집을 짓고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의 노동력을 장인 장모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응이에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 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을 때 장인 장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떠날게요. 안녕. 영원히 떠나는 겁니다. 그게 소옥제예요. 사위서, 사위가 집을 짓고,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 옆에다가 집을 짓고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노동력을 제공해줬던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에는 이거를 대릴사위제로 배웠어요. 사위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근데 이게 최근에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데리고 오는 거는 팩트긴 한데 영원히 데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옥제로 용어가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천행사입니다. 고구려는요, 10월 달에 제사를 지내요. 선생님, 농사도 안 되는데 왜 10월 달 추석에 맞춰서 제사를 지냅니까?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삥 뜯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다른 나라가 파티 분위기에, 축제 분위기에 빠질 때 삥 뜯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월 달입니다. 근데 어떻게? 혼자 삥 뜯으러 가면은 털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어떻게? 동맹을 맺어서 같이, 고구려 사람끼리 동맹을 맺어서 같이 삥 뜯으러 갔다라는 거, 약탈하러 갔다라는 거, 이때 제천행사는 동맹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잡아드렸고요. 이제 PPT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도 오부족 영맹왕국이요. 왕 아래 여기는 대가, 상가, 고추가, 그 다음에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관직이 있었고요. 약탈 경제였고 부경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에는 나중에 잡아드릴게요. 소옥제 중요합니다. 맞죠? 그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들이 모여서 했던 귀족회의입니다. 그리고 형사치수제 일책시비법 부여와 똑같고요. 요거는 심화에 나오는 건데 국동대열, 큰 동굴이에요. 여기서 주몽과 유아 부인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천행사는 동맹을 맺어서 같이 약탈하러 갔다라는 거.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저와 동해인데요. 여기도 판소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옥저와 동해입니다.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이 뭐냐?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누가? 고구려가 삥뜯으러 약탈하러 오는 거예요. 탈탈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고구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나 좀 힘이 강해져서 왕이 좀 나올만 하면은 고구려가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연맹왕국으로 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군장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은동진 족장 군장을 이때 옥저와 동해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읍군이니 삼노라는 형태로 불렀다라는 거. 그리고 옥조에는 그러면 어떤 풍습이 있었냐? 자, 옥저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두 가지 풍습밖에 없어요. 요게 제시문 박스에 하나 던져놓고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정답.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걸립니다. 첫 번째, 민며느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며느리가 민자머리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민자머리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대머리예요. 선생님, 탈모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머리털이 없을 만큼 어릴 때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AOA 설현과 또 결혼을 할 거예요. 근데 설현이 다 컸을 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게 아니라요. 설현이 초등학생일 나이 때 그때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설현을 입히고 먹이고 키웁니다. 그리고 설현이 20살이 돼서 아이돌 딱 데뷔할 나이가 됐을 때 설현네 집에 돈을 주고 저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주고 결혼을 하는 매매혼의 한 형태입니다. 이게 민며느리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제도가 있었냐? 바로 골장제가 있습니다. 뼈를 묻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이거를 가족 공동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제가요, 또 열심히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다가 과로사로 꼴까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의 와이프 설현이 또 울겠죠. 똥진씨 보고 싶어요 똥진씨 우우우 그러면서 정상적이라면 저의 시신을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의 시신을 집안에 두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썩어 문드러지겠죠. 뼈만 남겠죠. 그 뼈를 항아리에 담아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현이 저를 잊지 못하고요. 상사병으로 똥진씨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킵하고 있던 저의 뼈와 죽은 설현의 뼈를 모아서요. 같이 묻는 거예요. 이게 가족 공동무덤 제도입니다. 집안에 뼈를 둔다? 무섭긴 하지만요. 이게 가족 공동무덤 제도 똑같은 말로 골장제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여러분들의 메모리 부족으로요. 이걸 기억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암기법이 나와야 됩니다. 약간 설레기 시작을 해요. 맞죠? 어떤 암기법이 있었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옥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옥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옥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옥은요. 남자들은 저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누구 거? 우리 여자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옥은 누구 거? 우리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거. 여자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30 중반의 나이를 넘어가고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저의 어머니예요. 엄마가 아직도 무섭습니다. 왜? 아직도 겁이 나요. 잔소리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누구냐? 아줌마, 아주머니. 겁이 없으세요. 다시 갑니다. 암기법을 위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짝 빛나는 옥은 누구 거? 우리 며느리, 며느리 거. 며느리는 결혼했어요. 아줌마, 아줌마는 겁이 없습니다. 가족별을 다 같이 묻는 가족공동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어머님은 영감하니까요. 다시 갑니다. 반짝 빛나는 옥은 누구 거? 우리 며느리 거. 며느리는 아줌마, 아줌마는 겁이 없어. 가족별을 다 같이 묻는 가족공동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래퍼 같습니다. 맞죠? 래퍼은이에요. 끝났습니다. 요거 잡아드렸고요. 자,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자, 가시게 되면은 군장국가입니다. 읍군 삼노. 맞죠? 나중에는 고구려에게 멸망당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민며느리 제도, 가족 공동무덤 제도 똑같은 말로 골장제가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해입니다. 동해도 판서로 가볼게요, 먼저. 자, 동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옥저와 마찬가지로 왕이 등장하지를 못합니다. 고구려 때문에. 군장국가였고 군장을 부르는 용어로 읍군 삼노가 있었어요. 근데 동해는 동예.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게 중국 기록이 있습니다.
동예.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이들은 특산품이 있어요.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달리는 쇼다리말, 작은 말이죠. 쪼랑말. 띠기딕 타면서 단궁, 활을 쏩니다. 말 타고 활 쏘는 거 예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해안가 유역,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이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동해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여기에만 있었던 독특한 풍습,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동예.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은 대빵대빵 예민합니다. 예민한 민족답게 꾸짖고 화를 내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뭐냐?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듀윌의 대표 수학 강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 강사님이 갑자기 저기 옆에다가 fx는 ax 플러스 b 막 판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수학 선생님, 나가세요.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요. 발길질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과 이 스튜디오는 은동진의 공간이에요. 저의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침범을 했다? 꾸짖을 책, 꾸짖고 화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냐? 동해라는 부족은요. 누군가가 다른 부족이 우리 부족의 공간을 침범했을 때 꾸짖고 화를 내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책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이 우리 부족을 침범했다. 꾸짖고 화를 내면서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 말, 노비 등으로 배상금했다는 게 바로 책화입니다. 그리고 이 동해도요.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당연히 10월 달에. 어떻게? 역시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무용, 샬랑샬랑꿀랑꿍, 샬랑샬랑꿀랑꿍 하늘의 무용, 춤을 추면서 하늘 천, 제사를 지냈다라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보통 요거 두 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걸립니다. 기본 레벨에서는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이제 PPT로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자, 가시게 되면은 군장국가, 으끈삼로, 그 다음에 당군, 과마, 반어피, 그 다음 책화, 족외호는 뭐냐면 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자형 여자 모양 집터는 뭐냐면 동해가 거주했던, 살았던 영역을 보시게 되면 집자리 터가 모양이 이런 집자리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무천. 자, 옥전은 제천 행사가 없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록이 없어요. 당연히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 레벨에서는 책은 10회분 문제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이런 집자리 터를 가졌던 게 바로 동해다라는 거. 예민한 민족답게, 예술을 좋아하는 민족답게 실제로 동해 사람들은요. 기록을 보면 집안에 누가 감기가 걸렸대요. 집 불 지릅니다. 불 지르고 딴 데 가서 다시 살아요.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런 집자리 터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 그냥 뭐 이건 단순한 게긴 한데 그냥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만입니다. 자, 사만은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크게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맞죠? 진안, 옥조, 동해, 진안, 은동진, 그리고 변태, 오타쿠, 철변태, 그리고 마한, 전라도에. 자, 진안은요. 사실은 12개의 코딱지만한 나라가 모여서 진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였던 사로국이 나머지를 먹으면서 신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변안, 변태, 오타쿠, 변안, 철변태. 12개의 또 코딱지만 하나가 모여서 변안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야국이 있어요. 나머지를 다 먹으면서 나중에 가야로 바뀝니다. 마한은 52개의 코딱지만한 나라가 모여서 마한이에요. 나중에 위에서 내려오는 고구려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백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요. 자, 그럼 돌아가서 자, 사만 한번 잡아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사만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이 어떨까요?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예요. 농사가 잘 돼도 너무나도 잘 됩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만은 재밌는 게 군장 국가에서요. 연맹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딱지만한 한 70여 개의 나라 중에 유일하게 마한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사만 전체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나라가 목직국이 있어요. 여기에만 유일하게 마한 왕이니 진 왕이니 왕이 있었고요. 나머지 70여 개 코딱지만한 나라는 싹 다 군장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만은 군장 국가에서 연맹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있어요. 여기를 잡아야 돼요. 자, 대부분이 군장인데 이 사만이란 나라는
농사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실제로 기록에 귀신을 숭배한다는 기록이 엄청 많아요. 귀신요, 선생님? 왜? 자, 농사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날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봐요. 올해에도 이 2020년대에도 우리 열일을 하고 있다는 기상청 날씨를 잘 맞춥니까? 많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 반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 구라청아, 맞죠? 현대에도 이렇게 날씨를 못 맞추는데 지금 이 사만시대 때 농사에 필요한 날씨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거 맨날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군장이 한다? 군장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만이란 나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하늘의 군장이라 그래서 천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만은 옥저와 동해가 읍군삼로라고 군장을 부르는 것처럼 사만에도 군장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지입니다. 이때 신이 귀신신이에요. 귀신을 숭배하는 군장. 신지, 견지, 그 다음에 불에, 읍차 이런 군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들은 정치만 담당하기도 바빠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 하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따로 등장합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하늘의 군장 천군이에요. 그럼 봐요. 이거 약간 뭔가 배운 비슷한 기억이 나요. 고조선 때 당군왕검은요. 본인이 제사도 지내고 본인이 정치도 했었잖아요. 맞죠? 재정일치 지배자입니다. 근데 사만이란 나라는 정치는 신지, 견지, 불의 읍차가 따로 하고요. 하늘의 제사는 천군이 따로 지내요. 그러면 봐요. 고조선과 다르게 사만은 정치와 제사를 한 놈이 해요? 한 명이 해요? 두 놈이 해요? 두 명이 해요? 두 명이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재정분리사회라고 부릅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게 이 천군이고요. 그리고 이 천군은 자기가 다스리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중한 공간이라 그래서 소도라고 부릅니다. 천군이 지배하는 소도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만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대대로 도둑놈이 많대요. 사만에는. 왜? 제가 핸드폰 가게를 갔어요. 어머, 최신형 핸드폰 주세요. 너무 좋다. 고마워요. 손님 돈 내야죠. 고마워요. 그러면 주인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삐뽀 삐뽀 삐뽀. 제가 달리기 시작을 해요. 어디로? 바로 소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군장, 신지, 견지, 불의 읍차 또는 목지국의 만왕이 만든 법이나 이런 것들이 소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여기는 천군의 공간입니다. 이 법이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둑놈들이 사고만 치면 다 여기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리를 하자면 천군, 소도, 재정분리 사회였다. 요게 사만 문제 정답으로 제일 잘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변환입니다. 변환은 나중에 다시 잡겠지만 무슨 변태, 철변태, 농사는 당연하거니와 철이 너무나도 잘 납니다. 그래서 이 철을 낭랑가 외에 수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철이 너무나도 잘 나니까 철 원자재를 덩이세라고 불러요. 이 덩이세를 마치 화폐처럼 사용했다라는 거 변환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만은 제천 행사를 1년에 2번 지내요. 5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왜 제사를 지낼까요? 오, 하느님, 농사 잘 되게 부탁해요. 씨 뿌릴 때 5월 달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수린날이에요, 수린날. 이게 지금의 단오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앞에 봤던 것처럼 농사 잘 됐다고 또는 잘 안 됐으면 내년에 부탁한다고. 계절제. 이게 10월 달에 지금의 추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만이다라는 거. 그러면 PPT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정치 쪽에 보시면 목직국에 만왕, 진왕이 있었고 나머지는 군장입니다. 군장은 신지, 귀신신, 사만은 농사, 맞죠? 귀신신, 견지, 불의 읍차까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재정분리사회. 천군이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역할을 맡았고 소도가 있었다. 그 다음 벼농사 중심이고 변화는 무슨 변태, 철변태. 그리고 농사가 중심이 되니까 공동노동조직인 둘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 레벨에서는 안 나와요. 토실, 뭐 초가 지붕 있는 흙방에 거주했고요. 만주구묘. 이거는 묘에다가 나무를 덜 뗐던. 그리고 해자 모양도 있었고요. 반운집, 기틀집. 요거도
요거는 심화에 나오긴 해요. 이들이 문신을 했었대요. 문신을 했는데 요건 심합니다. 남자만은 남자만, 남녀 둘 다 변한 진화는 또 몸에 문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제천에서 요건 기억하셔야 되죠. 1년에 2번,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수립날 계절제. 네. 그리고 여기는 묘고 아까 토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4만까지 다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강좌 3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고대 삼국입니다. 거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